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전도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확장성을 좀 가져야 되죠. 초전도체란 일단 상온에서 이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시장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초전도체가 기다안이다. 기다안이다. 그러면서 맥신이라는 과거의 신물질을 2011년도에 개발했죠. 그리고 대량 생산한다고 떴죠. 그리고 어제 뭐죠? 상용화 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13년이 걸리더라도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 2017년도에 뭐죠? 그래핀. 다 들어보셨죠? 신소재입니다. 상용화 됐나요? 안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초전도체란 물질도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가 되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는 걸 인식해야죠.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빠르면 8월 말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빠르면, 그쵸? 빠르면이에요. 항상 피해갈 군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한국말이란 게. 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일본이 기다, 중국이 아니다, 독일은 기다, 어디는 아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메릴랜드 대학교 같은 대학교에서 미국에서도 자, 100% 초전도 물질이라고 볼 수 없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적어. 자, 뭐예요? 똑같은 말이죠. 주가의 등폭은 여기서 바뀐다는 거죠. 어느 위치에서 이런 표현을 바꿔서 내는가. 끝을 살짝 바꾸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변동폭을 이용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가장 2라운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기다안이다라는 다음에는 그래핀이냐 양자 컴퓨터냐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주식을 접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좋은 말보다는 따끔하게 기다안이다라는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납 왜일까요? 상온 초전도체 LK 검증, 그쵸? 요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가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죠? 빨라도 8월 말이라고 나와 있죠. 이 뜻이 뭔가요? 결국은 결과는 나올 텐데 나오는 이유가 뭐죠? 초전도학회 LK9 시연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렵다. 퀀텀 에너지죠. 이번에 시발점을 만들었던 자 샘플로 교차 검증 예정. 그쵸? 검증 결과 시인이 더 필요하다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1991년도에 최동식 교수님. 지금은 좀 이제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죠. 자, 이런 거 계속 연구는 이루어졌었다. 그쵸? 근데 상용화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일에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시 대략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린다. 왜? 맥신이라는 신소재 물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황산납. 그쵸? 나와 있잖아요. 기다안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료를 납품받아야 되는데 황산납은 대량 생산을 안 한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인터넷을 보시게 되면 몇몇 업체가 나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신성 델타테크죠. 자, 이 신성 델타테크를 보면서 느끼는 거 없으세요? 지분 가치로 오른 거죠. 자, 황산납입니다. 비상장 업체입니다. 이번에 시료를 납품한 기업이 아시죠? 그 비상장 기업의 지분을 70% 들고 있다. 지금 상장 업체가 아주 작은 업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사로 나올 텐데 자, 어느 기업으로 비상장 기업으로부터 시료 물질을 전달받아서 퀀텀 에너지 기타 시연 절차를 했고 결과를 도출했다. 기다안이다. 우린 그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쵸? 자, 2라운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쵸?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6227-8706으로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신성 황산납 해도 되고요. 그냥 모든 아마 이 관련주들을 다 들고 있겠죠.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세요. 다만 마지막에 샵을 보내주세요. 샵 2개를 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영상을 찍고 왜 너 이런 것들 적어서 올리냐 이러면서 하시는 분부터 황산납 업체의 비상장에 대한 지분 있죠, 이거. 그쵸? 이게 거래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최근엔 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은 아시나 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영상을 찍으세요라고 하지만 지금 어느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좋은 구간대 와 있을까요?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다 안 좋은 구간에 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중요한 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다? 다 이 관련주들로 고점에서 손실권에 있으신 분들이 많다. 그쵸?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소리보다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해법까지 일러주는 게 그게 바로 이렇게 뭐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런 경제 유튜버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반드시 황산납 그렇죠? 받아가세요. 자, 이 논리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퀀텀 에너지가 초전도 물질을 개발했다 아니다 이런 말 때문에 움직인 거죠. 그 캐피탈의 지분을 보유한 게 신성델타테크죠. 2번을 넘어갔죠. 그쵸? 아들이면 엄마,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분 가치로 올라간 거죠. 신성델타테크 뭐 하는 기업이에요? 예, 에너지 저장 통이에요. 2차 전지.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본업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 연결고리는 있지만 지분 가치로 올라갔죠. 그쵸?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모든 종목들 파워로직스부터 신성델타테크부터 다 지분 가치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큰 상승을 보였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20년 전부터 그리고 10년 전부터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가의 변동폭이라는 부분도 자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파워로직스 이 종목이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인 개인 투자자들만 많았어요. 왜? 주가가 오르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명동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예, 여의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투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명동 사채들이 다가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이 데드캣 바운스 구간대에서 명동은 위로 보면서 배팅하는 것보다 아래에서 바운딩 밀어버릴 때 더 밀어버리는 그걸 이용해서 거꾸로 수익을 내는 걸 많이 해요. 아시죠? 자, 앞으로 전략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관련 종목들 정리해서 가격 전략들 이렇게 올려놨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초전도체 핵심은 뭐다? 그렇죠? 기냐 아니냐 맞다. 퀀텀 에너지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좋다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황산납이죠. 제2라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선수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즌이 끝났어. 잠깐 실수는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서 뭘 해야 된다? 체력을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선수입니다. 왜? 시합 경기라는 게 주식시장이고요. 근데 자꾸 놀아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초전도 물질에 대해서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자, 바쁘신 분들은 황산납 샵 보내신 다음에 받아가시고요. 초전도 현상에 대한 부분 참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정상적으로 왜 종목만 보지 마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사실 이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은 3주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다? 서치를 여기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왜 그럴까? 3, 4일, 4일 동안의 테마구는 무시해버린다. 왜? 그냥 최근에 오염수 테마처럼 지나가는 테마가 아닐까. 그쵸?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는 단기매매 하죠. 왜? 재료를 동반하면서 나왔으니까. 그쵸? 근데 법칙이 있습니다. 초반에 강한 테마군이 붙으면 딱 2번은 갑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X. 그쵸? 선수들은 이걸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갭상이 나면 무조건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니까 등폭을 반복하는 게 기다 아니다. 일본 기다. 독일 아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자, 이거 얼마나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기관이 클까? 테마는 크네. 맞죠? 기다 아니다. 자, 언제? 8월 말 또는 9월 초다. 그쵸? 거기서 서치를 하는 거죠. 아, 긍정과 부정이 오갈 때 가장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가 수준을 봤어요. 대략적으로 심플하게 해서 이 종목이라고 치면 7,000원에서 얼마 못 갔죠?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갔구나. 리바운딩 가겠구나. 그리고 비공개 학회.
바로 찔러 넣은 거죠. 그리고 축제는 끝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부터 초전도 물질. 바쁘신 분들은 반드시 파워로직스 신상델타테크가 어차피 주도주다 보니까 테마 주잖아요. 근데 테마는 끝납니다. 가격 리바운딩을 이용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과거에 DPC라는 종목이 하이브의 지분을 보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중간에 캐피탈 얘네 지분을 보유했다. 그쵸? 이 지분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정확히 저점 대비 7배. 그쵸? 그리고 하단. 그리고 날짜가 가까워질 때마다 하단폭이 바뀌는 거. 그러면 하단폭이 바뀔 때마다 꼭 거래해야 될 날짜만 거래하고 나머지는 현금 해야 됩니다. 자, 초전도 현상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초전도체란 무엇인가? 1번. 자, 이렇게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97도 환경에서는 초전도 물질이 생성이 되더라. 그때 필요한 건 수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있어요.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에서 발생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197도, 194도 환경에서도 해봤더니 통하더라. 그래서 초전도 물질, 초전도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더 쉽게 우주선을 탔죠. 그러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게 되죠. 사물들이 떠다니고 그리고 사람이 떠다니죠. 아, 이거구나. 즉 저항값을 0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러면 이 물질이 공중부양하듯이 저항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시죠? 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띄어버리면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 한 예로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죠. 이게 왜 속도가 엄청 빠를까요? 지면에 붙어있지 않죠. 왜 그럴까? 음극과 음극을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해서 살짝 띄우고 쭉 간다는 겁니다. 그쵸? 자, 요거는 초전도체라고 하지 않고 초전도 자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의 함수는 분명히 마이너스 297도, 마이너스 197도. 자, 이다 아니다라는 거는 학자 그리고 현상에 맡기자고요. 어차피 황산납을 이용해서 결과 도출은 할 거니까.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과거의 맥신이란 테마를 끄집어냈을 때도 똑같다. 아, 그렇구나. 잠깐 보고 할게요. 자, 나인테크 휴비스. 이게 바로 이 과거 2017년도에 이 테마군이었죠. 과연 주가가 어땠을까요? 최근에 올랐지만 과거 연봉으로 볼게요. 주가는 계속 하향세를 그려왔다. 그쵸? 그쵸? 자, 결국은 우리도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은 축제로 단기적인 축제로 끝내야 되는 게 맞다. 지분가치 똑같죠? 그리고 제가 뭐랬죠? 두 방은 갑니다 라는 표현 정확하죠? 그리고 휴비스 볼까요? 자, 테마군이 나왔을 때 두 방은 화려하다.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지 서치가 들어가야 될 구간과 아닌 구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해되셨나요? 최근에 그래핀 관련된 부분도 언급되는 이유도 그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 봅시다. 초전도체란 무엇인가를 알았죠.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냐? 손실률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전력에서 통하겠죠. 왜? 저항값이 없으니까. 전력을 송전하면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송전하는데 전력 손실이라는 건 전기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항값을 0으로. 왜? 자, 송전할 때 선으로 보내죠. 상온입니까? 아니면 하온입니까? 그쵸? 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전기 어떤 대란을 막을 수도 있다. 이거고. 자, 2차 전지를 볼까요?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2차 전지 배터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폭발 위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저항값을 줄이게 되면 폭발 위험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2차 전지의 핵심은 뭘까요? 얼마만큼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래 가고 그리고 급속 충전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잖아요. 저항값을 0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성능은 올라가겠죠. 그쵸? 자, 모든 핵심 산업에 필요한 겁니다. 반도체도 볼까요? 반도체의 뜻이 뭔가요? 도체. 그쵸? 전기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는 물질, 반만 하게 해서 불순물을 섞어버린다. 이 뜻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식각이라는 표현을 하죠. 잘라낸다. 그쵸? 절삭. 그쵸? 클릴룸. 뭐예요? 다
보면은 세부적인 미세 공정을 다루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반도체 수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공정 중에서 저항값을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율,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즉 2차 전지든 반도체든 그리고 또는 자율주행이든 모든 부분에서 초전도체는 활용이 될 겁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또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자율주행 1, 2, 3가 있죠.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 하지만 아직까지 3, 4까지 넘어갔나요? 요 중간 2.5까지밖에 못 갔죠.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해야 되는, 그렇죠? 왜 그럴까? 기술은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상용화가 되는 기간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수정하고 이걸 대입해보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율주행도 과거 20년, 3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었어요. 아마 인터넷 쳐보십시오. 유튜브에 30년 전에 40년 전인가요? 1980년도에 어떤 교수님이 이만큼 큰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쭉 가는 거 모습 나올 겁니다. 결국은 뭐다? 연구를 계속해야만이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미래의 먹거리는 맞다 이겁니다. 다만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자, 반대로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가가 고봉에 와 있다.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했고 과거에 이런 종목들도 이런 패턴을 보였다. 아, 그렇구나. 하나. 두 번째 뭐예요? 자, 한 예로 주식을 해보셨던 분이면 아실 겁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펀드 매니저 할 때 항상 1등 할 수 있었던 이유 뭐다? 자, 바이오. 자, 이 기업이 항암제를 개발한다더라. 임상 3상 신청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꽃 하한가 급락입니다. 그 다음은 데드캣 바운스 거래입니다. 왜 그럴까? 이미 선반영. 그쵸? 이해되셨나요? 자, 요 종목 계속 오르는데 좋았어 라고 들어왔어. 10% 수익 났어. 근데 다음날 기사가 나오면서 2% 반등 후에 하한가. 들어보셨죠? 선반영. 왜? 그들도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른다 이거야. 그쵸? 언제 팔을지 모르니까 언제 팔자? 공시 기사가 나왔을 때 때리자. 미리 올랐으니까.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주가가 막 올라. 실적 좋다. 막상 딱 나오면 빠지죠. 선반영. 안 그런가요? 자, 빠진다. 실적 안 좋게 나왔다. 반등. 그 다음 분기는 좋아질 거야. 이게 바로 주식시장의 룰이다. 룰을 모른다. 룰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자, 초전도 물질을 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알아야 그 다음 다른 판이 왔을 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 여의도의 타짜들은 다 황산납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왜 황산납에 집중하면서도 비상장 기업인 걔를 계속 끌어모으고 있느냐? 중요한 건 하나다. 띄어버리게 되면 순번에 대한 순서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 얘를 충분히 변동성 거래를 끝낸 상태에서 결과 도출할 때 빵! 그냥 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 그냥 다. 이해되시죠? 자, 반드시 받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자, 초전도 현상에서 발생된 게 맥신이죠. 그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도 최근에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렵게 설명합니다. 0, 1. 우리는 데이터, 컴퓨터의 연상 기능을 담당할 때 어떻게 하죠? 1비트를 가지고 이다? 아니다. 0, 1을 사용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양자 컴퓨터 뭐죠? 자, 우리 컴퓨터 쓰는 거를 단자 컴퓨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쉽게. 양자 컴퓨터는 1부터 256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그쵸?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수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겠죠? 0,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킹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어느 숫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계속 연산 기호를 이렇게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 이유는 초전도체는 마이너스 297도인데 상온에서 되더라.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저온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일반 생활에서 저희가 쓰는 태블릿이나 이런 것도 발전할 수 있겠구나. 나오는 거죠. 일맥상통한 거 아닙니까? 그쵸? 확산성에만 보셔야지 양자 컴퓨터라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공공기관 특정한 데서만 쓰고 있습니까?
후발이죠. 후번이죠. 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 또 슈퍼컴퓨터 6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아시죠? 자, 초전도 현상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화이 교수 논문에서도 비롯해서 어느 정도 가격의 변동성에서 기온 값에서는 될 때가 있었고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구절이 들어가요. 그쵸? 제가 서울대에서 이쪽을 복수 전공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학자들만의 견해는 다 다르다. 자, 똑같은 마술 현상이든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자, 이건 우주선이다. 우주선이 아니다. 그쵸? 외계인이다. 외계인이 아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기다 아니다는 그거를 정확히 외계인을 잡아봐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학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급등주 맞다. 인정해야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급락도 있을 수 있다. 그쵸? 주가가 어느 부근 때 올랐나요? 여기까지 가도 오른 거죠? 4배가 오른 거죠? 그러면 기다라는 사실이 나왔을 땐 잠깐 반등 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죠. 왜? 지분 가치이기 때문에. 얘가 퀀텀 에너지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퀀텀 에너지면 말은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간에 캐피탈사가 만일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지분 가치만 먹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본업과 상관없이 플러스 지분 가치는 항상 패턴은 그랬다. 우리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축제는 즐기자. 그 다음에 자 대학 축제를 갔어요. 한 대학에서 축제가 끝났네. 그 다음에 더 즐기고 싶다고 하면 4일차 축제 기간 동안 4일차에 끝까지 놀자 합니까? 결국은 빨리 끝나죠. 그쵸? 1, 2, 3 여기가 가장 화려하잖아요. 그 다음 축제를 즐기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다른 대학교로 넘어가야 된다. 굳이 하고 싶으면. 이해되셨나요? 선수들은 항상 그 다음 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오늘 핵심 뭐죠? 맥신, 그래핀, 초전도, 과거의 양자 컴퓨터 모두가 끌어나오는 거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상용화가 되는 거는 모든 신소재 양자 컴퓨터도 한동안 적어도 10년 이상의 이 데이터 추출 과정이 필요했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저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로 갈 수 있어 하면서 몇 년 걸렸죠? 금방 갔던가요? 안 되죠. 이게 똑같은 논리예요. 자, TV를 보면서 했던 건 뭐예요? 자, 탈모. 쥐한테 해봤더니 탈모를 억제하더라. 털이 나더라. 실제로 약 하나 먹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에서 털이 나는 약은 없다. 빠지지 않게 하는 약만 있다. 이 뜻은 뭐죠? 그쵸? 분명히 TV에서 봤는데 왜 안 나오지? 그거를 인간 임상, 무수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말인가라는 걸 도출한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쵸? 항암제도 똑같잖아요. 요거 뭐 해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적어도 3년 이상의 데이터를 쌓아야만 실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부분들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지 말자. 중요한 부분 뭐다? 정확히 선으로 긋는 황산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전도체를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축제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축제는 즐기자 이겁니다. 그리고 잔여물이 되지 마시고 진짜인 기업 향후에 이렇게 지분 가치인 구간 이런 부분들 따지 말고 주가가 회귀했을 때 그때 다시 거래를 하는 것도 맞다. 자, 황산납 2라운드를 준비하는 게 맞고 만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가격 전략을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 모든 신성델타든 파워로직스는 가격에 대한 법칙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한 번 또 밀었어. 두 번에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과거 10년, 20년 동안의 지분 가치를 논했을 때 과거 휴비스, 과거의 이런 맥신 테마나 그래피 테마도 똑같이 움직였답니다. 그 가격 법칙을 정확히 선 긋게끔 날짜마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알죠? 과거의 그래핀 쪽으로 가장 강한 테마가 있었던 게 뭔지는 아십니까? 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 가격을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워서 저도 컴퓨터를 돌리고 계속 했어요. 그쵸? 자, 요게 보게 되면 EM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2018년도에 갔죠. 얼마에서 갔다? 예. 3,000원, 4,000원짜리 여기까지 보내죠.
그쵸? 다만 이때는 여러 가지 테마군들이 협성돼 있었고 이런 작전을 했었다는 겁니다. 가까워질수록 빠지긴 하겠지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가격 법칙. 상단보다는 하단의 밸류에서 반등. 이것도 똑같죠? 정확히 적어놨죠? 그쵸? 정확히 9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 이 부분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 접근을 하더라. 왜? 끌어모으면서 날리고 변동성 얼마?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 가죠. 왜? 맥신이 바로 장중에 나오죠. 상용화될 수 없어. 빵. 시속 게임. 변동성 게임을 이용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저 연구소 제가 어제도 새벽까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말씀드렸죠. 요런 부분에 금융권이나 증권회사에서 시장의 분위기, 저희 연구소에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 이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분석을 하고 시장의 퀀트, 색깔, 그쵸?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오르고 우리 금리가 동결되게 되면 돈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걸 우리가 하나의 용어로 뭐라고 하죠? 얘네들은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요. 뭐 카이스트 나오고 했지만 저는 쉽게 표현하죠. 뭐 과거의 사례 중에 와타나베 부인. 이게 뭐냐면 환.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캐리 트레이더. 이게 뭘까요? 자, 금리 더 주는 곳으로 쫓아간다. 왜?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면 국내 시장의 자금은 자꾸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해야 된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장이 과연 어떤 색깔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필드에서 놀아봤고 실제로 1,000억 정도를 제가 운영했었거든요. 예, 과거에 코로나 때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 남들이 모두 펀더멘털 얘기하고 괜찮을 거야.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의해서는 끊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월간 수익률은 제가 펀드를 1,000억 운영하면서도 마이너스 5%가 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테마군이 형성되는데 그 당시에 해야 되는 거는 코로나 치료제, 마스크, 백신이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마스크 업체들은 모두 실적이 폭증을 했고요. 국가의 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최고다. 미국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애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국가적인 지위가 올라갈 정도로 시젠이라는 업체가 있었고 산업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죽느냐 사느냐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이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건 쥐를 잡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지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애널리스트는 증명을 합니다. 다만 맞추게 되면 명예를 얻을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에 테마주가 있고 강한 테마군이 왔다고 하면 그 환경에 맞춰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역시 뭐죠? 시장에서 애널리스트 의견은 50만 원이다. 다만 시장이 150만 원을 향해서 가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순응해야죠. 그쵸? 우리는 누구와 함께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자, 볼게요. 여기서는 시장과 업종과 종목을 다룹니다. 자, 종목을 알면 승부를 낼 수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자, 제가 10명의 펀드 매니저를 뽑아보고 그러면 1년 있다가 1명이 남습니다. 왜? 1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탐방을 다니고 이렇게 가면서 종목에 꽂혀버리죠. 그럼 바이오 산업이 안 좋아질 때도 나가질 못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AI 반도체 칩을 원한다고 하면 그쪽에 유연하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건 좋지만 많이 알물 이용해서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하지 못하면 부러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종목만 보고 거래하진 않았냐. 그쵸? 초전도가 기다 아니다는 것만 지금 도박 게임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만일에 어떠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사연을 한번 보내보세요.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같은 모든 테마군들에 대해서 주도적인 판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자, 오늘 제가 이걸 찍어드리는데 중요한 건 점점 초전도체의 진실 여부는 다가오고 있다. 자, 시스템 2라운드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 자, 오전인데 제가 미리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제가 금융기관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금융투자
이제 오늘 낮에는 제가 세미나를 해야 돼요. 여기서 약간 포트폴리오 몇 조씩 운영하는 이제 보험사까지도 뭐 그래도 뭐 좀 제가 제일 잘못했었나 봐요.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좀 자료를 전달했고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후 시간은 제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이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자, 뭐 오늘도 역시나 신성 이런 관련주들은 등폭을 반복할 겁니다. 뭘로? 기사로. 자, 엔비디아 말씀드렸죠. 구글과 파트너십 이런 거 사상 최고가 났다. 그렇죠? 어제 오늘이죠. 나스닥 1.7% 급등시킨 거는 얘다. 사실 엔비디아가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빠진다. 테슬라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빠진다. 이게 뭐죠? 두 기술주 2차 전지의 대장 그리고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대장. 그래서 국내 업체들도 어떻다? 테슬라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 애들만 오르고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종목도 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쪽만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라고 해서 무수하게 많다. 뭐다?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가, 클린룸. 근데 어디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가 좋다? 주가가 안 좋다.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판을 알고. 판을 모르면 항상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다 갔습니까? 사실 에코프로 빼고 많이 간 게 없죠. 에코프로 BM. 단기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가를 120만 원, 110만 원 유지할 수 있는 건 에코프로밖에 없죠. 금량도 사실 19만 원까지 갔다가 5만 원에서 유진하고 있죠. 그 업종의 탑이니까 그렇죠.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뭘 하고 있다? 2차 전지. 그냥 사는 거죠. 어느 판때기를 모른다는 거죠. 뭐? 2차 전지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리튬 많잖아요. 그쵸? 사업부가 그렇게 많아요. 음극재, 양극재 다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왜 자꾸 찔러 넣어야 될 공간에 안 하고 폐배터리에 놀고 있고 전구체 산업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놀고 있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확산이 일어나는 자 하나 크고 초반에 이렇게 확산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한정적으로 지역적으로 가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아셨죠? 꽃놀이는요 초반에 확산성이 있을 뿐이지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둘, 셋 대표주만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셔야 돼요. 자,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개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로 2라운드를 준비해야 돼. 향후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파생되는 진짜인 애들이 나올 겁니다. 종목이 아니고 지분 가치가 아니고. 아셨죠? 자, 그렇게 한번 가는 걸로 하자고요. 그리고 자, 수요일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 세미나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자, 노보노디스크를 올려드렸죠. 뭐 이것도 뭐 그냥 올려드리는데 아마 이제 6개월치 제가 이 연구소 만든 지 6개월 됐는데 이제 쭉 올려드리면서 위에 올려드릴 텐데 한 열치만 보여드릴게요.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덴마크 경제 선 넘었다. 이것도 제가 라이브로 해서 중간중간 5분짜리 확 날려드리죠. 무슨 뜻이죠?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죠.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를 바꿨죠.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 근데 덴마크 기업인데 덴마크 주식시장 모든 기업들을 합친 그 시장 규모보다 더 크다. 큰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미국에 상장됐으면 적어도 한 4-5배 가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제부터 신규로 오신 분, 자, 프론티어 이걸로 금액이 좀 크죠. 15억 정도 하시는데 2,200만 원 손실 봐서 팔았어요. 뭐냐? 테라사이언스를 마이너스 80% 손실을 보고 있다가 리바운딩 거래를 통해서 손실을 적게 해서 나올 수 있어요. 예, 여기 답이 없었는데 요 부분 피해가고 해야 된다 해도 안 하다가 요 부분 120%짜리 수익을 내다 보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흑연 자, 서로가 이제 제가 필드에서 지금 제가 주식 거래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금감원에 신고돼 있어서 연구소 차원에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드신 과정이 분명하니까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테라사이언스 130% 1억 천.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죠. 담보대출 틀어막고 여기 회계부정. 자, 여기는 한번 해봐야 된다. 그쵸? 상패를 피해 갔으니 정확히 하죠. 이분이에요. 이분이 마이너스 2천만 원. 예, 그쵸? 손실 보고
그리고 나서 넘어갔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이너스가. 근데 그거를 채워넣을 수 있었던 거. 어제 시장 분위기 말씀드리죠. 1시 21분. 천천히 보세요. 땡겨서. 맥신이 2011년도에 발견된 건데 시기상조라 그런다. 이 뉴스. 상용화는 시기상조. 대량 생산한다고 해놓고 바로 말 바꾸면 폭락. 그쵸? 초전도체는 자, 시장 정리 뭐라고 하죠? 자, 뷰노, JLK, 의료기기 이런 애들이 올랐다. 어제 분위기의 센치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느냐? 자, 뷰노, JLK, 루닛. 자, 무슨 뜻이죠? 의료기기 쪽만 돌았구나. AI, 의료기기. 암을 걸릴 것 같아요. 당신 조심하세요. 이런 거. 그쵸? 왜? 지금 엔비디아도 역시나 AI 칩 반도체, AI 쪽으로 집중돼 있다는 거죠. 알아야죠, 판을.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움직였다? 바닥주만 움직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인 게 아니고 이런 과거의 대우조선 해양. 바닥에서 이렇게 조선주들이 올랐죠. 뭐 한번 볼까요? 그런지. 뭐 안 봐도 뻔할 겁니다. 그렇네요. 이게 바로 어제 지수를 이끈 원동력이다. 기술주가 오른 게 아니에요. 즉 IT가 오른 게 아니라고요. 판때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시장이 플러스 나면 시장이 좋은 거고 마이너스 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래하면 항상 사이드 거래밖에 안 된다. 자, 수익이 인정 환teg된다. 자, 이렇게 뭐 윤통령이 이런 말 했던 것도 빨리 올려드리죠. 아마 시장에서 뉴스로 나오는 것보다 10분 이상 빠를 겁니다. 오르비텍. 자, 테라사이즈. 자, 전기차 생산. 그리고 뭐 전날 있었던 거 이거 좀 설명 간단히 라이브로 해드리고. 자,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딱 공지해드려요. 자, 신용잔고 높다. 이거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반대매매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건 뭐죠? 뭐 미중 무역. 즉 중국, 일본 워낙 사이가 나오는데 더 안 좋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지금 국내로 들어오긴 하지만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판때기를 알게 되죠. 자, 무역협회 한국 반도체 4분기부터 회복 전환. 쭉쭉 올려드리죠. 전날에 있었던 이슈, 뭐 고금리 연체율이 높아진다. 뭐 묻지마. 자, YTN 민영화. 그 다음에 오염수, 테라사이언스 계속 그죠? EM 플러스. 판을 알아야 되는 건 며칠간의 판인가. 응? 그리고 YTN 민영화 미리 올려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한가구나. 자, YTN 상. 시장보다 빠른 정보. 이 메이저들끼리는 시장의 각양각색의 정보들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집중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IT, 반도체면 반도체, 바이오면 바이오. 그쵸? 그걸 하는 애들은 좀 약간 희비가 엇갈려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장이 열렸을 때도 빠른 속도로, 반도체가 열렸을 때도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잘 알기 때문에 빠져든다는 거죠. 판만 읽을 줄 알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웰바이오텍 3,000당체. 이렇게 수익, 전체적인 수익은 이렇지만 이렇게 손실 날 때도 있어요. 다만 루닛은 아까 올려드렸지만 어제부로 수익권으로 바뀌었죠. 판을 이해하면 돼요. 자, 심플하게 정리하면 일단 초전도체 조정 2차, 왜? 초전도체는 2차전지 상승, 저지, 새로운 테마군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었죠. 자, 여기 중국 화장품 상승, 화장품. 자, 계속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핵심은 시장의 판을 알고 색깔을 알고 업종을 알면서 한다. 이걸 핵심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만일에 시장 여건에서 코로나 때 너무 안 좋았어요. 기업들이 안 좋고 그리고 그쵸, 뭐 가게도 잘 안 됐죠. 그때 왜 내가 잘 될 수 있는 뭐 산업 또는 가게를 해서 왜 잘 될 수 있었는가를 봤던 사람이거나 잘 안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플레이를 할까요? 자,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쉬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거다? 자, 우리가 사우나라고 큰 사우나를 한다. 근데 한 5년 6년 됐더니 노후화가 됐어. 언젠간 고쳐야 돼 하면서 못했어. 그러면 코로나는 누구나가 겪는 고통이었잖아. 안 가잖아, 사람들이. 이때 시설들을 마치고 깨끗이 고쳐놓은 기업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폭등이 되죠. 그쵸? 근데 코로나 때도 어차피 안 될 거. 보조금이나 받자. 어떻게 된다? 절대 새로운 리바운딩 구간을 만들 수가 없다. 그 뜻은 뭐다?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자. 다만
어쩔 수 없지 않은 환경을 여러분들은 만들지 마라. 왜? 색깔이란 게 있잖아요. 여름에도 겨울옷, 겨울에도 여름옷. 즉 초전도체, 맥신 오면 하자고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다음에 색깔은 바뀌고 있죠. 기다 아니다라는 환경은 보시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한 재료는 노출될 거다. 여기서 다룰 겁니다. 자, 실시간으로 여기서 다룰 거고, 자, 한 예로 뭐 이런 거 계속 올려드리는데 뭐 제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보내드리는 건데, 중국 관광객 뭐 온다 계속 하죠. 이 뜻이 뭐예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죠? 자, 중국인들이 국내로 온다. 일본 감정 안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퀴즈입니다. 자, 비행기로 온다. 크루즈로 온다. 어느 게 더 대박입니까? 비중이. 크루즈입니다. 비행기가 아니에요. 비행기는 빨리 올 수 있지만 어떻다? 여기서 물품을 사서 넘어가면 15km 제한, 20km 제한 걸리죠. 그쵸? 쓰는 것만 가능하죠. 국내에 와서. 자, 두 번째 뭐죠? 소수가 오죠. 크루즈는 뭐다? 몇천 명 단위로 온다 이겁니다. 중국인들은. 그쵸?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중립, 과거의 중국으로 수혜를 얻었던 입장을 해도 되긴 된다. 자,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긴 했어요. 화장품 살 거면 과거에 이런 거 다만 한 개를 분명히 인정을 하자. 왜? 과거에는 점으로 막 5, 6방씩 가잖아요. 거기까지 못 갑니다. 라고 한 건 이유가 뭐였죠? 중국인들이 과거에는 보따리 상이 와서 사갔어요. 지금은 그렇다 아니다. 중국인들도 중국 화장품을 쓴다. 그만큼 클린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과거의 영광까지는 보지 마세요. 그쵸? 그게 판때기인데,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업종도 잘 보긴 했는데 왜 틀렸을까요? 미국 쪽이죠. 블랙핑크 색조 화장. 여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중국이 부러지는데 왜 미국 화장품을 하고 앉아있냐고. 전혀 다르잖아. 계속 올라오다가 직격탄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럼 카지노도 좋겠네요. 좋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파라다이스. 이 환경이 정말이구나 해서 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진 오케이. 그쵸? 자, 근데 뭐가 오케이인 것 같으세요? 왜 국내 카지노 업체를 사시나고? 내 이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쵸? 이건 노케이예요. 어느 순간 좀 된다 싶으면 자꾸 자기가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차트 보고 한번 수익을 냈더니 이거 5일선 타는 것만 쫓아가. 결국은 뭐예요? 다 망합니다. 이유는 재수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와 근거를 알고 먹으면 내가 만일에 시장의 판때기나 환경이 달라졌을 때, 바이오가 나빠졌을 때 요걸 손절매를 해야겠구나. 요거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기업에 전화하고 뭐고 환경은 정말 안 좋은데. 자,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렇죠?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 1부터 10까지의 모든 걸 제가 바꿀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라는 분들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텔레. 자,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되 이거는 지인분 아니면 주식하시는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아시죠? 이유는 아시죠? 저희는 이 문자를 보내는 거는 통신사에서 이제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보내드릴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초전도체 황산납 샵샵 2개를 보내세요. 황산납 샵샵.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붙여서 보내십시오. 따로따로 보내지 말고. 자, 황산납 샵샵 보내면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만일에 텔레 여기도 링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2개를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손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AI가 알아서 보냅니다. 그러면 통신사 AI가 다시 겁을 내립니다. 왜? 스팸 문자구나.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두 명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보내실 때는 어떻게 한다? 황산납 하고요. 샵샵 2개를 붙여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필수입니다. 왜? 시장을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잖아요. 판때기를 알자고. 아시죠? 정상에서 아래를 보면 멀리 볼 수 있죠. 넓게 볼 수 있죠. 밑에서 위를 보게 되면 여기만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초전도 현상, 기다 아니다. 이제 앞으로 더 변동성 확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지인분한테는 반드시 뭐 공유하시면 되잖아요. 텔레그램방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자, 이런 부분들 시장보다 조금 더 빠를 겁니다. 예, 다만 이런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텔레 요것도 샵 뒤에 나눠서 보내지 마시고요. 텔레 샵 이렇게 해서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스팸 문자 처리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자, 장개시 50분 전이네요. 자, 여러분들 어차피 오늘은 초전도체에 대한 어제만큼은 아니라도 변동폭을 이용한 거래만 통할 겁니다.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결과물이. 아시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판을 준비하는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시장에 끌려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화이팅 하시고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